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터넷 프로토콜의 주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과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홈워크가 있는데, 홈워크는 오늘 이 인터넷 프로토콜이 여러분들한테는 일종의 상식일 것 같아서 조금 자세하게 강의를 했고요. 여기 나오는 용어들, 기본 개념을 정리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e-ta.kr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주요 용어들을 정리를 해서 아래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프로토콜이라. 인터넷 프로토콜 IP입니다. 약자로 인터넷 프로토콜은 IP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은 인터와 네트워크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인터, 네트워크 무슨 뜻이죠? 네트워크는 망이죠. 인터는 망과 망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인터 네트워크 프로토콜, 즉 인터넷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 규약, 즉 망과 망 사이의 통신 규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망을 구성하는 여러 네트워크 장치들이 있고요. 거기에 또 호스트들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 네트워크들을 통신을 하고자 하는 두 컴퓨터와, 여기 있는 컴퓨터와 이쪽에 있는 어떤 컴퓨터 사이에 통신을 하고자 할 때는 마을을 여러 곳을 거쳐야지 이쪽에 있는 마을에 있는 한 집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컴퓨터와 컴퓨터끼리 통신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거쳐서 두 호스트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랜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WAN이라는 얘기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랜과 그게 무슨 말일까 한번 봅시다.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망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랑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즉 네트워크는 어떤 나는 내 컴퓨터는 어떤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다. 그럼 그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컴퓨터는 전부 다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 네트워크를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로 보면 동네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동네에 여러 집이 있죠. 그 집이 바로 컴퓨터가 되는 겁니다. 즉 인터넷에 연결돼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치, 그거를 우리는 컴퓨터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봅시다.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로컬 지역 네트워크이죠. 와이드 에어리어 네트워크, 광역 네트워크. 지역 네트워크와 광역 네트워크라는 말도 있어요. 랜 혹은 웬 혹은 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란, 완, 미국식 발음으로. 미국식 발음으로 랜, 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사실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이거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한번 봅시다. 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강의실에, 컴퓨터 강의실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 실습을 한다든지 할 때 그 강의실에 있는 컴퓨터들 한 네트워크 내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 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위치를 통해서 우리 학교에도 강의실이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학교의 건물도 여러 개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컴퓨터들은 우리 학교 랜에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시죠? 즉 랜에 대한 구분은 내가 울타리를 얼마만하게 할 건가, 우리 강의실로 한정을 할 거다. 그럼 내가 있는 현재 강의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끼리만 랜에 연결되어 있는 거고, 나는 우리 학교를 볼 거야, 경계를. 그러면 학교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끼리는 전부 다
같은 랜에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즉 동네도 같은 동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과를 한 동네라고 할 수도 있고 강의실을 한 동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을 하나의 동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 전체를 하나의 동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랜과 외는 구분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와 비교하면 되냐면은 우리 지방자치선거 하죠. 며칠 후에. 자, 지방자치선거 할 때 도지사 뽑죠. 도지사 입장에서는 내 지역, 내 로컬 에어리어는 어디예요? 우리 도예요. 또 군수를 뽑습니다. 군수는 우리 군이 로컬 에어리어예요. 면사무소, 면장님은 안 뽑나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보는 의치에 따라서 바운더리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랜과 웬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에 여러분들 다들 모뎀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 모뎀 뒤에다가 IP 공유기를 대부분 하나씩 또 설치를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모뎀과 IP 공유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IP 공유기를 기준으로 랜과 웬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IP 공유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신회사에서 연결되는 쪽을 웬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집 내부에 있는 다른 통신 장치들과 연결되는 쪽을 랜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IP 공유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하게 구분은 되지만 아까 봤듯이 우리 학교라든지 강의실이라든지 학과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쳐지느냐에 따라서 랜과 웬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한국 코리아 웬입니다. 랜이라고까지는 안 해요. 보통 랜은 한 기관을 넘어가면 랜이라고 안 해요. 일반적으로. 랜과 웬의 경계를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는 했지만 보통 한 기관, 학교 바깥을, 학교 내부까지는 랜이라고 하는데 학교가 속해 있는 시 전체 그걸 랜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장치, 즉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인터넷 프로토콜로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장치, 그거를 우리는 인터넷 호스트라고 합니다. 호스트. 이 용어는 외워두셔야 됩니다. 인터넷 호스트는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오브젝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강의실에 컴퓨터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노트북 쓰기도 합니다. 그럼 노트북은 와이파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유선으로 L2 스위치에 직접 연결돼서 통신이 되기도 합니다. L2 스위치 케이블이 연결이 된 여러분들 노트북이나 PC는 인터넷에 연결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얘기는 전 세계의 컴퓨터들과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인터넷 호스트,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서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객체, 컴퓨터, 네트워크 장비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호스트라는 것은 IP 주소에 의해 1대1 통신이 가능한 인터넷에 연결된 장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는 컨피규레이션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인터넷 프로토콜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연결돼서 통신을 원한다 라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게 뭐냐? IP 주소. 두 번째는 이 IP 주소가 0부터 255까지 숫자로 되어 있는
한 바이트입니다. 한 바이트로 되어 있는, 한 바이트는 8비트죠. 이진수 8비트. 8비트로 되어 있는 숫자가, 즉 0부터 255까지를 가질 수 있는 숫자가 4개가 있는데 이 4개를 점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30점, 20점, 10점, 3. 그래서 IP 주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총 하나, 둘, 셋, 4바이트가 필요합니다. 8비트짜리 4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IP 주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네트워크 주소, 어디까지가 동네 주소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호스트 영역, 호스트 주소. 즉 동네 주소와 호수, 우리 그 마을로 치면 동네 그리고 호스트, 한 동네에 몇 호, 1호, 2호, 3호 하죠. 아파트도 몇 동, 몇 호 이렇게 하죠. 똑같은 겁니다. 몇 동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아파트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IP 주소도 동일합니다. 똑같이 내 주소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까지가 동네 주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3바이트. 그러면은 이 3바이트는 아파트 동까지를 지정을 하는 거고, 뒤에 한 바이트 0부터 255는 그 아파트 동에 있는 호수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게 아니고 요 앞쪽에 2바이트가 우리 아파트를 표현을 하고, 뒤에 요 2바이트는 우리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같이 표현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네트워크 주소는 우리 아파트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20이 아파트고, 그리고 요 뒤에 10.35가 호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동단위로 나뉠 때는 302010이 동 주소이고 동 네트워크이고, 그리고 35가 그 동의 호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고 어디 이후가 호스트 번호다, 번지다,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252525.0 이거는 전부 다 1이에요. 25면 1111 8비트가 전부 다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다, 총 32비트죠. 32비트 어디다 라고 하면 그 비트부터 왼쪽은 전부 다 1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0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요 4바이트를 요 네트워크 마스크 4바이트로 딱 씌웠을 때 여기 1로 되어 있는 것만 네트워크 주소라고 보는 겁니다. 네트워크 주소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을 정말 심플하게 해주는 것, 즉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의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IP 주소와 네트워크 마스크라는 개념은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고유 IP 주소를 하나 주고, 그 고유 IP 주소에다가 여기 어떤 지점 왼쪽은 네트워크 주소, 오른쪽은 호스트 번호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끼리 어떻게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직접 연결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디폴트 게이트웨이라는 개념으로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호스트,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호스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즉 이 3가지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사람이 일일이 OS 깔 때마다 지정해 주려면 무지 힘들죠. 그렇죠? 그리고 OS 새로 깔 때마다 이 IP 관리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저 IP 주소 뭐 쓰면 될까요? 네트워크 마스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는요, 디폴트, 무조건 기본으로 게이트웨이가 뭐예요? 영어 단어로. 게이트, 문이죠, 문.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에요. 우리 동네가 아니야. 내가 통신을 하고자 하는 호스트가 우리 동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가 아니냐? 그럴 때는 무조건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것도 하나의 호스트입니다. 30.20.10.1 우리 동네에 속한, 즉 이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장님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어요. 군과 또 관계가 돼 있죠. 그 군 네트워크 위쪽 네트워크에는 각 이장님들이 다 있어요. 즉 이장님들 네트워크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마을 다른 리에 있는 집과 나 통신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이장님한테 얘기하면 이장님이 전달을 해줘요. 왜? 옆에 동네 이장님을 아시니까. 같은 네트워크에 또 연결되어 있으니까. 즉 이장님은 우리 마을과도 연계되어 있고 그 이장님들만의 망에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장님이 중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 다른 동네에 있는 집으로 우편을 전달할 수 있듯이 인터넷도 똑같이 같은 동네에 있을 때는 내가 직접 전달하면 되죠. 신호선이 직접 연결이 되니까 L2 스위치라는 것을 통해서 네트워크 스위치를 통해서. 그런데 다른 동네일 때는 반드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주로 이 L3 스위치들이 역할을 합니다. L3 스위치라는 것은 바로 나중에 나올 겁니다. L2, L3가 무슨 얘기인지. L2는 같은 동네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들끼리 신호선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L3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들끼리 연결해주는 스위칭 역할을 해주는 인터넷 장비입니다. 그래서 L3 스위치 혹은 라우터라고도 합니다. 라우터 등은 모든 포트, 여기에는 포트가 있죠. 모든 포트가 하나하나에 다 호스트입니다. 인터넷에서 연결 가능한 호스트. 여기 보면은 몇 개가 있어요. 6개짜리가 4개 있어요. 그러면 총 몇 포트야? 24포트짜리 L3 스위치인데 이 포트 각각이 하나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트 각각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이기 때문에 이 포트들은 전부 다 이런 IP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L2 스위치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가 아니고 단지 물리적으로 선을 연결해주는 역할만 해요. 그래서 L2 스위치는 포트마다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해줄 필요가 없어요. L3 스위치는 해줘야 되고요. 자,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이 무슨 얘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인터넷에 연결되어서 다른 호스트와 통신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인터넷 프로토콜과 관련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설정을 우리는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하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IP 주소, 그리고 네트워크 주소, 디폴트 게이트웨이 이 3가지만 설정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와 통신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IP 주소 설정하는 과정을 한번 봅시다. 즉 IP 주소, IP 어드레스와 네트워크 마스크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바이트짜리 IP 주소가 하나 있어요. 203.179.33.14 203 1바이트로 표현을 하면 이진수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1001011 179 이렇게 되어 있고요. 33 이렇고 1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IP 주소에 네트워크 주소는 어디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라고 나는 내 컴퓨터에다는 설정을 할까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32비트 중에 여기까지, 즉 앞에 24비트만, 그죠? 3824에서 24비트만 네트워크 주소다. 네트워크 아이디다. 그래서 네트워크 주소 영역에 있는 요 IP, 즉 203.179.33이라는 망에 내 컴퓨터가 연결됩니다. 라는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는 호스트 아이디가 되는 겁니다. 요게 바로 뭐예요? 네트워크 마스크예요. 자, 그러면 네트워크 마스크를 정할 때는요. 경계 있죠? 어디까지가 망주소냐 하는 이쪽은 전부 다 1이 되는 거고요. 요 오른쪽은 호스트 아이디 쪽은 전부 다 0이 되는 겁니다. 요거를 10진수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25252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네트워크 마스크라고 하고요. 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이 경우는 2바이트가 네트워크, 앞에 왼쪽 2바이트가 네트워크,
그러면 이 경우는 203.179망에 내 컴퓨터는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었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뭐예요? 내가 통신하고 싶은 호스트가 나랑 같은 네트워크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한번 얘기할 건데,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면 직접 통신을 하면 되는 거고, 같은 네트워크에 있지 않다? 그럴 땐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디폴트 게이트웨이도 호스트라고 했는데,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이 패킷 좀 전달해줘.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전달하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 패킷이라는 용어 잘 외워놓으세요. PACKET. 그래서 통신을 하고자 할 때 같은 동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요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정을 해놓은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내 IP를. 그런데 내가 보내려고 하는 게 203.179.33.7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내 호스트에서는 네트워크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같은 동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은 동네니까 직접 통신을 하는 거고, 직접 통신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렇지 않다. 이게 33이 아니고 32였다. 그럼 다른 동네죠. 다른 동네면 아까 컨피그레이션 할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었죠.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 나랑 같은 동네에 있죠.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패킷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받아보고 자기가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스크가 이렇게 돼 있으면 뒤에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252500 25.25.0.02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요게 바이트 경계가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요. 24비트에다가 2비트 더해서 26비트까지, 즉 요 위쪽이 왼쪽이 네트워크 주소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돼요? 네트워크 주소는 25.25.25. 이게 뭐죠? 128 더하기 64 얼마죠? 얼마예요? 192죠? 아니, 어떻게 되죠? 128 더하기 64 하면 192 맞죠? 네. 자, 그리고 3비트 더. 이렇게 하면 또 얼마? 요 10진수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요거는 25.25.0.0이고, 요거는 25.25.25.192. 요거는 25.25.25.224가 됩니다. 요거 10진수로 바꾸면. 그리고 요거는 240. 요거는 248. 그 이하로는 잘 안 해요. 왜? 호스트가 이거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는 최대 요 3비트, 호스트 3비트 정도까지 요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회사 사무실에서는 보통 한 요 정도까지는 써요. 192. 근데 이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서버를 아주 정밀하게 관리할 때는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스크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바이트 단위로 맨 앞에 한 바이트만 네트워크 주소다라고 하면 A클래스라고 합니다. A클래스 주소라고 합니다. A클래스 주소, 보통 학교에서 이런 A클래스 주소 하나씩 가질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혹은 B클래스. 보통은 이 학교는 B클래스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2바이트면은 몇 대까지 컴퓨터가 연결 가능하냐? 65,000대까지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은 이 B클래스 주소를 하나 정도씩 가지고 있습니다. C클래스는 보통 학교 내에서 나눠 쓰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B클래스 주소를 하나 갖고 있고, 요 나머지 한 바이트, 요 8비트를 이용해서 건물이나 학과 혹은 층들을 구분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B클래스의 주소를 하나 받고, 그 B클래스 주소를 가지고 그 밑에 여러 가지의 C클래스, 요 뒤가 요게 다른 거, 세 번째 바이트가 다른 또 다른 IP 주소 영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B클래스 주소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밑에 여러 개의 IP 주소를 만들 수 있는 게 65,0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C클래스에서는 8비트니까 약 256개, 그죠? 256개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B, C라는 클래스로 IP 주소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마스크. 자,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어떻게 동작되는지
즉 서로 다른 네트워크의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네트워크와 통신이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컴퓨터가 30.20.10.35였어요. 35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스크는 이렇게 C클래스로 되어 있어요. 앞에 3바이트가 네트워크 주소예요.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앞에 3바이트가 네트워크 주소니까 같은 네트워크 해야 되니까 30, 20, 10 같은 네트워크 해야 되고요. 끝에 1번. 보통 게이트웨이들이 1번 혹은 맨 마지막 거 254번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네트워크이라고 치면 C클래스 한 네트워크이라고 치면 내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랑 같은 네트워크에 같은 망에 있는 호스트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번 L3 스위치에 요거 포트 하나, 그죠? 포트 하나도 호스트라고 했어요. L3 스위치는. 그래서 요게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거고요. 요 L3 스위치에 요 포트 연결되어 있는 몇 번 포트인지 모르겠지만 그 포트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의 호스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 패킷 전달을 요청하는 동일 네트워크의 호스트를 우리는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딘가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데 그 호스트가 예를 들어서 128.2.12.37이에요. 그러면 같은 네트워크 아니죠. 네트워크 30.20.10인데 128.2.11이면 다르죠. 다르면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네. 그러면 얘는 누구한테 보내요?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보내는 겁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같은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통신은요. 같은 동네,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들끼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호스트는 두 곳 이상의 네트워크에 다리를 다 거칠 수가 있는 거예요. 양다리, 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다면 양다리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네트워크에도 연결될 수도 있고 네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게 L3 스위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기관을 벗어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를 벗어난다 그럴 때는 외부망이 연결되는데 그때 우리는 보통 라우터라는 장치를 씁니다. L3 스위치나 라우터는 약간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다르고 이건 학교 내에서 뭐 강의실과 강의실 연결할 때 아니면 층과 층 사이를 연결할 때 이런 L3 스위치를 이용을 하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학교를 벗어난다 할 때는 보통 이 라우터라는 장비들을 씁니다. 역할은 역시 얘도 라우터도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양다리 걸친, 양다리가 아니고 여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보통은 얘는 양다리예요. L3 스위치는 여러 다리고. 그래서 L3 스위치 라우터 등은 2개 이상의 네트워크에 동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하는 게 어려워서 뭐를 합니까? DHCP 서버를 씁니다. DHCP라는 서버는 어떤 서버냐? 요 같은 네트워크에 DHCP 서버가 뭔가 하나 돌고 있으면 내가 이거 일일이 IP 주소 내가 할당 안 해도 됩니다. 누구한테 물어봐가지고 입력 안 해도 돼요. DHCP 서버한테 나 IP 주소 DHCP 서버님 나 IP 주소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게 정보 좀 주세요. 이 세 가지 정보 주세요 합니다. 그러면 DHCP 서버가 이 세 가지 정보를 줍니다. 줄 때 너 IP 주소는 이거 써 라고 할 때 DHCP 서버가 있으면 여기 안 쓰는 번호 있죠. 현재 1번도 쓰고 있고 2번도 쓰고 있고 얘는 할당이 안 됐네요. 아직 파워가 안 켜졌나 봐요. 그러면은 너 35번 써 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네트워크는 이렇게 된 네트워크 주소는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는 1번이야. 그러면 얘는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설정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스트가 자동으로 컨피그레이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DHCP는 무슨 단어의 약자냐?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입니다. 여기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이라고 했죠.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뭡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보를 설정해 주는 게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근데 그거를 다이나믹하게 호스트 컨피그레이션을 해달라고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규약을 만들어 놨는데 그 규약이 DHCP라는 프로토콜이에요. DHCP, 다이나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 그리고 이런 서버가 같은 네트워크에 존재를 해야 됩니다. 되시죠? 네.
전달된 것이 죄송합니다. 자, 요게 전달이 되면서 역시 이 컴퓨터도 요 봉투를 IP 패킷 봉투를 까서 그 속에 있는 데이터만 위로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요청했던 JPG 있죠? 이거 moon.jpg 파일을 화면에다가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웹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패킷, 인터넷 프로토콜, 인터넷은 네트워크망이죠. 전 세계 네트워크망인데 이 전 세계 네트워크망은 바로 이 패킷들을 전송하는 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규격화된 우편 봉투가 있어요. 그 규격화된 우편 봉투, 이렇게 우리가 우편 보낼 때, 편지 보낼 때 이렇게 주소 쓰고 강혜정 이름 쓰죠. 주소는 우리 집까지 주소고 그 집에 사는 강혜정이 여기 주소에 임한규한테 보내는 겁니다. 동네 주소, 번지, 그죠? 동네 주소, 번지,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요 번지까지가 뭐예요? 요게 네트워크 주소고 요게 호스트 아이디입니다.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아이디. 자, 요게 표준 패킷 봉투입니다. 그것을 IP 패킷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아요. 왜? 인터넷 프로토콜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런 우편물을 주고받고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개념을 똑같이 가지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IP 패킷이라고 하고요.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 그리고 여기에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들어가 있다. 포트 번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프로세스들 번호. 프로세스 이름이 되겠죠. 특정 프로세스를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택배를 보낸다. 그럼 이렇게 이런 규격이 있죠. 이런 데다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쓰게 돼 있어요. 그죠? 역시 IP 패킷도 이 데이터그램이라고 갖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왜 전달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이 쫙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택배 운송 그 중간중간에서 운송하는 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택배 그냥 봉투에다 넣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주소 이름만 쓰면 끝나는데 실제 이게 운송장에는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IP 패킷도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IP 패킷 이렇게 생겼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버전,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이 뭐냐. 현재 버전은 두 가지가 있어요. 버전 4와 버전 6가 있습니다. 버전 4는 IP 주소가 4바이트짜리고 버전 6는 IP 주소가 6바이트짜리예요. 그리고 헤더 길이, 서비스 유형, 총 길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비스 유형은 라우터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좀 규정이고요. 우선순위 어떤 거 먼저 처리할 건지, 처리량이 중요한 건지, 신뢰성이 높아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따라서 차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성, 혹시 패킷에 있는 정보가 중간에 오류가 생기지 않았는지 전송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책섬이라는 값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더 길이, 이 헤더의 전체 길이, 실제 데이터 말고요. 여기까지죠. 이 전체, 여기까지 전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토스라고 해서 서비스 유형을 얘기를 한 건데 type of service예요. type of service는 이렇게 네 비트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표준, 우선순위 좀 제일 낮아요. 이거는 최소 비용, 최대한 빨리 짧은 길을 택해서 보내라는 얘기고, 높은 신뢰성, 절대 이거 패킷 잃어버리지 말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높은 처리율, 빨리 보내라는 얘기예요. 낮은 지연 시간이 최대한 들어오면 바로 보내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동일 네트워크에서의 통신, 동일 네트워크에 있는 두 호스트 사이의 통신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35번 호스트에 웹브라우저가 실행되고 있고요. 이 웹브라우저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3번 호스트에 있는 아파치 웹서버한테 데이터를 달라고 패킷을 전달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브라우저는 이 웹서버한테 어떠한 뭐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 좀 주세요 라고 데이터를 편지를 써서 IP 봉투에 넣습니다. IP 봉투에는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들어가는데 여기 포트 번호가 빠졌네요. 네, 포트 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받는 호스트에 포트 번호 80번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에 연결을 할 때 이미 여기에 웹브라우저에 포트가 하나 할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IP 패킷 봉투에 IP 주소와 포트 번호, 받는 호스트의 IP 주소와 포트 번호가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 IP 패킷 봉투는 누가 만드느냐? 이 컴퓨터의 OS가 만듭니다. OS가 만들어서 전달을 하는데 바로 이 IP 패킷 봉투를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맥 봉투랑 속에다가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체국에서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그럼 그 우체국에 제가 쓴 편지 봉투가 그대로 그 하나를 들고 서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체국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개의 우편물, 서울로 가는 우편물을 모읍니다. 모아서 행랑에다 딱 집어넣죠. 그 행랑에 이거 서울역 가서 풀어. 광화문우체국으로 가. 이렇게 딱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행랑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맥봉투예요. 그래서 이 맥봉투를 이 35번 호스트에서 IP 패킷 봉투에다 유저 데이터 넣고 웹브라우저가 요청한 데이터 넣고 그리고 IP 패킷 봉투를 다시 맥봉투 속에다가 또 넣어요. 또 넣는데 여기에는 맥 주소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맥 주소는 6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보내는 맥 주소, 받는 맥 주소를 넣으면은 L 주소 있잖아요. 이 맥 주소를 보고 1번 포트는 요 맥 주소 오케이. 이 봉투는 이 맥 봉투는 어디로 보내야 돼? 요 맥 주소야? 그 맥 주소 여기 L 주소 있지가 테이블 찾아보니까 8번 포트네. 그럼 8번 포트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8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이 3번 컴퓨터가 이 맥 봉투를 수신을 하게 되는 거고 맥 봉투를 수신을 하자마자 바로 봉투를 찢어서 속에 있는 IP 패킷 봉투를 꺼냅니다. 꺼내서 보니까 받는 게 3번. 나 맞네? 그러면 또 찢어요. 내 거 맞았으니까 이제 나한테까지 다 왔으니까 이 봉투 필요 없죠. IP 봉투는 내 컴퓨터까지 오는 데만 필요한 거예요. 중간에 여러 컴퓨터들 거치는데 걔네들이 이 주소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찢어서 요 웹브라우저가 넣어놓은 데이터를 꺼내서 이 80번 아파치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맥 주소는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앞에는 벤더 번호, 그리고 뒤에는 그 벤더, 즉 제조사입니다. 제조사의 고유 번호가 있고, 여기에는 그 제조사에서 관리하는 일련 번호가 들어가요. 네트워크 포트 하나씩 만들 때마다 일련 번호 하나씩 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맥 주소, 이걸 미디어 액세스 컨트롤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IP 주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 프로토콜의 실제 밑바닥을 가보면 항상 이 맥 주소에 의해서 맥 봉투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전달이 되는 겁니다. 호스트와 호스트 사이에 통신이 이루어질 때마다 맥 봉투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찢어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들을 10번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지 호스트까지 갔다. 그럼 맥 봉투가 10번이 만들어지고 찢어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 IP 주소를 어떻게 맥 주소로 바꿀까요? 바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동일 네트워크 내부 통신을 할 때 ARP라는 프로토콜이 국제 표준으로 정해져 있어요.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자, 그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경해주는 매핑 테이블을 각 호스트마다 다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는지, 그게 바로 ARP 프로토콜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맨 처음에 35번이 파워가 꺼져 있다가 35번이 파워가 다 켜졌어요. 그러면 DHCP 서버나 아니면 미리 설정해 놓은 IP에 따라서
IP가 호스트가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죠. 그런데 이 네트워크 포트는 고유 맥 어드레스가 이미 있어요. 그죠? 35번은 이 네트워크 포트의 고유 어드레스를 알아요. 자, 그러면 맨 처음에 첫 단계로 얘가 파워가 딱 켜지고 네트워크 설정이 딱 세팅이 되면 I am powered on, 나 새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호스트입니다. 내 IP는 이거고요. 맥 주소는 이겁니다 하고 방송을 합니다. 방송. 이 방송을 할 때 호스트 번호가 255까지 있는데 255는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가 방송할 때 바로 맨 끝에 번호 255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255번으로 하면 요 L2 스위치 이 녀석이 모든 연결되는 모든 포트에 다 보냅니다. 목적지가 255일 때는. 그래서 다 보내면은 현재 살아있는 컴퓨터가 요 두 대가 있다고 치면 L3 스위치도 하나의 호스트라고 했으니까 호스트가 지금 두 대가 살아있죠. 그러면은 이 35번이 파워가 켜지면서 35번 호스트 맥 어드레스 이겁니다 라고 방송이 되는 것을 얘네들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각 자기들이 관리하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경해주는 테이블인데 그 테이블에다가 새로 추가를 하고 나는 몇 번이야. 나 IP 주소는 2번이고 호스트 2번이고 맥 주소 이거야 하고 얘한테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32번 호스트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2번 여기다 넣고요. 또 1번 얘도 1번도 내 거 이거야 하고 또 알려주면 이거다 또 넣습니다. 그래서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모든 호스트는 이 동일한 네트워크 테이블, 같은 동네에 있는 모든 컴퓨터의 IP 주소와 맥 주소 매핑 테이블을 다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웰컴 35IM1, 웰컴 35IM2 해가지고 전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ARP,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어디서? 같은 네트워크 내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 주소가 이번에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 사이의 통신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같은 네트워크가 아닌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호스트한테 데이터를 보내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35번 호스트가 여기 있는 30.20.2.9 완전히 네트워크 다르죠? 네, 여기에 데이터를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웹브라우저라고 치면 웹브라우저가 데이터를 이걸 전달해 주세요 라고 OS한테 전달하면 OS는 패킷 봉투에 넣어요. 그때 포트 번호, IP 주소와 포트 번호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딱 봤더니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전달하게 돼 있어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디폴트 게이트웨이 1번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럼 1번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딱 봤더니 이 패킷 봉투, 맥 봉투 넣어서 보냈는데 맥 봉투 찍고 그 속에 패킷 딱 열어봤더니 목적지가 2.9 내가 아니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 호스트 1번 이 포트에서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할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얘였어요. 그럼 이쪽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도 패킷 봉투를 딱 봤더니 이것도 내 거 아니네? 내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럼 이 포트도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있겠죠. 네, 그 디폴트 게이트한테 또 보내는 겁니다. 혹은 요 주소는 이쪽으로 가라고 여기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요런 라우터에서는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존재하는데 이 라우팅 테이블에 요 네트워크 요 포트로 보내면 돼 라는 걸 그 테이블에 있으면 거기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는 어디로 가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지가 30.20.2.9인데 이 1번 포트 게이트웨이잖아요. 얘가 봤을 때 이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죠? 내 테이블에 없어. 30.20.2.9 이거는 네트워크 주소에 어디 내 테이블에는 안 보여. 그럴 때 디폴트 게이트를 보내는 거고요. 만약에 테이블에 30.20.9가 얘 7번 포트로 보내면 돼. 그러면은 7번 포트로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얘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얘도 요 호스트에 컨피그레이션 할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 있죠.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라우팅 테이블을 거쳐서 왔든 디폴트 게이트로 왔든 여기까지 왔어요. 얘가 딱 받아보니까 나 이쪽 30.20.2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 내 같은 네트워크야 라고 하면서 같은 네트워크의 통신 뭐죠? 맥봉투에다 넣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럼 이 웹서버는 2.9는 맥봉투 찍고 IP 패킷 봉투 보니까 이거 내 거 맞네. 그럼 이거 찍고 이 속에 있는 데이터를 누구한테 보내요? 80번 웹서버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요. 보내는 주소가 나랑 같은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도 라우팅 프로토콜이 모든 호스트는 다 있어요. 라우팅 프로토콜에 이 네트워크는 어디로 가라라는 그게 없어. 이 주소는 어디로 가라라는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디폴트 게이트로 보내는 겁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딱 받아봤더니 나도 이거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면 역시 1번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한 게 있으니까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가고요. 라우터가 딱 봤더니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라우팅 테이블에 있어. 그러면 오케이. 뭐 7번 포트로 가. 그 다음 딱 받아봤더니 나 요 네트워크도 있는데 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어. 오케이. 그럼 웹봉투에서 그 호스트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됐죠? 디폴트 게이트웨이와 라우팅 프로토콜,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라우팅 테이블이 우선이에요. 라우팅 테이블에 있으면 그쪽으로 보내는 거고 없을 때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라우팅 프로토콜을 먼저 보고 없으면 디폴트 게이트웨이.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야. 그죠? 내가 속해 있는 네트워크가 아니야. 목적지가. 그러면 무조건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라우팅 테이블이 없으면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보낸다. 이게 인터넷 프로토콜의 아주 심플한,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에 패킷을 전달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 방법에 의해서 전 세계 네트워크 데이터들이 흘러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부의 경우는 막 패킷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라우터들 사이에 서로 라우팅 테이블들을 서로 공유하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 프로토콜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좀 공부를 깊이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라우팅 프로토콜을 따로 공부를 하시면